직장인들이 모여 앉아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11비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열심히 녹음을 하려고 하는 제이콥입니다. 육체적으로 왜 힘든가요? 네, 이번 주에 집에 큰일이 많아가지고 이사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네, 너무 힘듭니다. 저는 요즘에 불면증이 있는 우디입니다. 네. 왜요? 딴 건 아니고 그냥 계절이 그냥 너무 들쭉날쭉해서 네. 이제 밤에 온도 조절을 더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휴가를 간 시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아요. 네. 먼저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지금 팟빵이랑 아이튠즈랑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댓글을 아마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저희 이메일이 있습니다. 11b_podcast@naver.com 이라고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이제 우버라는 회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제로 한 슈퍼펌프드라는 미국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슈퍼펌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버 어떤 회사인가요? 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사실 2009년, 2010년이 이 모바일과 여러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난 해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지금 뭐 들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2010년이 아이폰 3GS 대중화된 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함께 역시 시작된 그런 회사네요. 그 다음에 우버가 발달하게 된 것 중 하나가 공급도 이제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프라임이 터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엑스트라인 수익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배경도 있지 않았을까? 맞네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모바일 앱으로 차량 호출하는 서비스고 저희가 한국에서 쓰는 카카오 택시나 그런 것들이랑은 좀 다르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택시는 아니죠. 승차 공유 서비스. 네, 승차 공유 서비스고 그랩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동남아에서 사용하는 그랩 같은 서비스처럼 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남는 시간에 택시처럼 이제 이 모바일 앱으로 호출을 하면 뭐 근처에 있으면은 내가 가서 태워주고 돈을 받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긱 이코노미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에도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긱 이코노미의 이름을 띄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제 완전 전업이 돼가지고 거의 생계를 이걸로 해결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우선 주요 등장인물을 한번 짚고 갈까요? 먼저 우버 대표 트래비스 켈러닉이라는 우버 대표가 나오고 사람들이 줄여서 TK라고 부르는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하셨죠. 맞아요. 네. 그 500일의 썸머? 500일의 썸머 나왔었어요. 네, 500일의 썸머 주인공이 그걸로 이제 유명한 한국인 유명한. 저는 인셉션에서 기억해요. 아하. 네. 500일의 썸머 언제 영화야? 제가 20살 네. 대학생 때. 인셉션도 같은 연도에 나왔네요. 둘 다 1분의 2010년에 1패. 나왔네요. 제가 안 봤네, 500일의 썸머. 네.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최근의 일이 되게 오래된 일들이더라고요. 엑소의 으르렁이 10년 된 노래입니다. 아, 진짜요? 네. 나 그 10년 정도 돼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최근이라고 생각하고 아,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굉장히 좀 빠르게 뭐가 많이 진행됐나 보네요. 10년 된 노래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생각보다 근데 저는 원래 트래비스 켈러닉 얼굴을 몰랐는데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봤는데 닮았더라고요. 은근히. 뭔가 미간이 닮았어요. 위크래시드도 완전 똑같잖아요. 네, 위크래시는 정말 맞아요. 똑같고 그리고 또 주요 인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VC 파트너 빌 걸리 네, 빌 걸리. 많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오스틴도 저는 꽤 역할이 크지 않았나? 아, 그 여성, 초기에 네. 들어온 여성? 네, 초기 입사자로 들어와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다 아는 얘기니까 10년 다니고 이제 억만장자가 되신 분 11년 다니고 몇 천만 달러의 이제 리턴? 그러니까 막 트래비스 칼리닉이 회유하면서 너의 지금 0.5% 지분이 나중에 그쵸. 몇백만 달러가 될 거야 네네. 했는데 여긴 존버에서 트래비스 칼리닉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몇백억대?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지만 상장할 때 NYSE 네. 종을 오스틴이 울립니다. 맞아요. 실세죠, 실세.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얘기도 뭐 꽤 비중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에밀. 에밀도 저는 비중이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에밀은 이제 벤츠마크 캐피탈 빌 걸리가 어떻게 보면 꽂은 사람이죠. CBO, 자기 사람처럼. CBO. 네. 네. 칩 비즈니스 오피서인데 자기 사람이라고 꽂아놨는데 이제 완전 트래비스 켈러닉한테 매료돼가지고 네, 똑같은 짓을 했던 나중에 뭐 사고도 치고 하죠. 그 정도가 주요 등장인물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빼놓은 사람 있을까요? 아리아나 허핑턴? 아리아나 호핑턴. 네. 네. 존재감이 좀 후반부에 나오시긴 하는데 엄청난 존재감이 있고 저는 이 사람 되게 신기한 사람인 것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네. 조련이 되잖아요. 트래비스 칼리닉이. 네. 뭔가 그 스카이캣을 보면은 그 선생님. 네, 그 김 선생님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네. 막 명상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조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책도 썼더라고요. 숨을 쉬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책도 진심이었구나. 썼고 그다음에 모두가 아는 이제 허핑턴 포스트 네. 네, 이제 창업자이고 맞아요. 잠깐 이사회 의장도 하셨던가 네, 네, 아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의장까지. 네, 그 주주로서 이사회.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주식을. 네, 맞아요. 네, 등장인물이 요 정도 있고 요거는 총 7부작이고 티빙에서 보실 수 있어요. 7부작이면 뭐 한 주말 거리네요. 네, 뭐 한 이틀. 네. 7시간? 네, 한 금방이네요. 편당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근데 내용이 엄청 쉽진 않아서 좀 집중하면서 봐야 되는 네.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정이입이 되고 너무 재밌었어요. 감정이입까지. 아무튼 처음에는 이제 이게 위워크랑 비슷한 면도 있고 그 위크래시드랑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서 아마 같이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위크래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예 그 회사를 빌딩하는 그 주인공 혼자 있을 때부터 빌딩하는 장면부터 시작이었다면 슈퍼펌프드는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아, 어느 정도 그럼 사무실도 있고. 초기 창업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가 돌아다니는 시점부터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네네네. 완전 진짜 시드 라운드 정도에는 좀 많이 생략돼요. 그러니까 빌 걸리가 첫 기관 투자 네네. 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사실상 시작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랑 싸우는 게 일단 제일 먼저 나와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량 호출 서비스 네, 같은 택시랑 경우에는 똑같으니까. 네, 어쨌든 어느 나라에든 그 택시 조합이 있고 그 택시 조합은 정부와 어떤 끈끈하다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제 규제를 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왜냐면 막 주요 이런 관계겠죠. 유권자들이니까. 네, 그렇죠. 수가 많고. 네, 그래서 수십 년간 이렇게 이어져 왔던 관계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파괴를 하는 역할이잖아요, 우버는. 왜냐면 얘네가 더 시장에 차량들을 공급을 하게 되니까. 근데 정부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너무 갑자기 많아져 버리면 차량 공급이 많아져 버리면 어떤 교통 체증 같은 것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자기네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있을 근데 것 같긴 해요. 근본적으로 왜 택시는 라이센스일까요? 그게 저는 운전도 일단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량 그 택시가 공급되는 그런 수량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너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많으시면 뭐 문제 있나요? 그러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네. 아니면 뭐 공공이 요금을 이제 제어하니까. 그렇죠. 요금도 네.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안전한 되게 이제 공공 서비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신원 보장. 좀 안전하게 서비스의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니멈을 좀 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운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지금처럼 다 오토매틱 기어고 누구나 그 내비게이션 맵으로 다 갈 수가 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길도 몰라 사람들이 운전도 스틱도 어려워 이럴 때는 정말 운전 잘하고 편안하게 아는 대로 어디 가주세요 하면 바로 제일 짧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택시기사의 사실 라이센스 따면 그거 다 외운다고 하거든요. 서울 시내에 있는 길 다 외우고. 근데 그거를 기계가 다 대체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택시기사의 라이센스라는 그 허들이 이제 거의 없어진 상태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우버 서비스도 가능했고. 트래비스 칼리닉도 비슷하게 이제,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게 이윤의 극대화도 있지만 택시 기사가 너무 피곤하다. 트래비스 칼리닉 말을 빌리자면 우버 기사님들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걸 되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사실 이 서비스가 기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사들이랑 정말 끈끈하게 잘 유대를 가지고 사실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죠. 적으로 이거는. 만들었죠. 네네네. 네. 저는 초기에 그 빌 걸리를 그 설득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일단 빌 걸리랑 그 우버 타고 같이 가던가 네네. 이제 그랬던 것 같고 그 경험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타는 경험을 빌 걸리는 해본 거죠. 그리고 타고 이제 내릴 때 그 돈 안 내고 내리는데 너가 대표인 거 알고 이제 이런 거 지금 조작된 거냐 이랬더니 우버는 그런 거 이미 이제 그 폰으로 다 결제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정이 없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빌 걸리가 바로 그 앞에서 체험을 하더라고요. 네, 66년생 빌 걸리기 때문에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벤치마크 캐피털이 어떻게 보면 투자 결정을 하죠. 이게 좀 빠진 내용은 둘이 술을 마셔요. 그래서 운전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 우버를 불러가지고 같이 타고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제 트래비스 칼로닉이 전략가죠. 맞아요. 네, 전략가고. 그러니까 그걸 이게 이만큼 이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거를 그냥 눈앞에서 체험을 시킨 거죠. 네.
아까 지금 정부 규제 얘기하다가 조금 흘러왔는데 정부 규제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또 약간 손님인 척 우버 탑승해가지고 뭐 고지서를 발부한다거나 이거 불법이다 하면서 벌금 날리고 뭐 차도 압류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 좀 공격적으로 좀 싸워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우버에서 막았던 방법은 경찰로 추정되는 유저를 찾아가지고 고스트라이더를 보내요. 그러니까 우버를 못 잡게 못하게 만들어요. 네, 그렇게 막 이제 싸우다가 결국에는 트래비스가 시장을 만나서 단판을 짓죠. 네, 그 유저들의 어떤 서명 같은 거를 막 받아요. 이만큼 A4용지 이만큼 받아서 다시 우버를 타다도 똑같이 합니다. 비슷해요. 아, 네. 저희 타다 그 기억이 나요. 저도 굉장히 헤비 유저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그 서명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리아에선 통하지 않죠. 그쵸. 왜냐하면 택시가 훨씬 더 큰 그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버가 초반에 벌금 다 내주지 않나요? 벌금을 대신 대납해 주지 않나? 기사들의 벌금을 대신해 준다고요? 약간 그랬던 한국에서도 했네요. 네. 우버 택시 신고 포상금에 벌금 대납으로 맞대응했다 2015년에.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전략을 한국에서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은 사실 돈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 캐피털 투자 받은 거를 가지고 아마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썼을 것 같고 그리고 뉴욕도 진출을 하고 이제 뭐 처음에 시작은 밸리에서 했지만 실리콘밸리에서 했지만 점점 더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뉴욕 같은 데서는 또 불법이 아니었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존 택시기사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거는 있었지만 사실 뉴욕에서는 뭐 매출이 꽤 잘 나왔다고 해요.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오는 게 파티. 네. 역시나 파티를 빼먹을 수 없죠. 그리고 위워크에서도 파티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우버에서도 역시나 파티하는 장면이 나오고 연예인이 또 나오죠. 그 비욘세와 제이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당대 최고의 네. Crazy in Love란 이제 전주곡이 나오는데 그걸 듣고 이제 모두가 누가 나온지 알았다. 그리고 행사 대금은 이제 600만 달러를 주식으로 증여했다. 많이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파티에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클럽을 하나 다 빌려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PR팀 전문가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거기 잠입해 있다가 이제 트래비스한테 말을 거니까 이제 우리랑 이야기하시죠 하면서 했던 네, 거죠. 되게 멋있었어요. 갑자기 네. 가서 명함 딱 주면서. 네. 그리고 기자들이 쫄잖아요. 네. 아, 근데 업계도 저 유명한 사람들이다. 사람들 아니었을까? 네. 그쵸. 업계 최고의 뭐 전문가를 데리고 왔겠죠. 네.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 파티에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트래비스 켈러닉이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영상을 보다가 아마존의 14가지 행동 강령을 보고 우버의 또 코어 밸류를 똑같이 14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전 네, 친구한테. 맞아요. 근데 그 중에 12번째가 슈퍼 펌프드예요. 그러니까 엄청 흥분해 있는 네. 그러니까 열정으로 엄청 가득 찬 뽕 맞은 상태. 느낌? 네. 네. 근데 실제 트래비스 켈러닉도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맞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네, 네. 승리하는 거에 집착하죠. 네. 엄청. 네, 승리에 집착해요. 이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남을 깨부수고 네. 그냥 이기는 디스럽트 거에 하는 거에 그냥 네, 그 그거에 자체가 맞아요. 이분이 전 사업이 한번 했다가 투자도 받았는데 망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랩스터 비슷한 이제 파일 공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뭐 법조기랑 엄청 싸우고 아. 그다음에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한번 망하고 또 한 번은 그 전에 사업이 그래도 한 100억 단위로 엑시스트는 한 걸로 알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한 세 번째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네. 근데 이런 이제 승리에 대한 집착이 결과로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내는 아무튼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축하도 하고 직원들이 회사에서 다 같이 그러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럴 때 경쟁자가 등장하죠. 네, 리프트라는 회사가 저는 사실 우버보다는 리프트는 좀 덜 익숙하긴 해요. 네. 우버는 한국에도 왔고 리프트는 안 왔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리프트라는 회사가 또 우버를 따라잡기 위해서 뭐 기사들한테도 좀 더 베네핏을 준다거나 그런 평가도 좀 고객들한테 잘 받고 그래서 트래비스가 분노를 하죠. 리프트를 이제 밟아줘야 된다. 네. 그래서 우버 드라이버들 중에 리프트랑 같이 이제 두 개를 앱을 사실 쓸 수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사들한테 이제 1마일당 뭐 우리는 더 비싸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버만 운영할 수 있도록 뭐 계약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기사들을 일단 좀 먼저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해서 펀드레이징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구글한테 돈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레리 페이지 역할로 나온 사람이 웃기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일단 똑같고 근데 말투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근데 거예요? 원래 그런가 봐요. 원래 그런 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잘 못하고 말을 네. 한 명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명은 말이 약간- 너무 많고 네. 한 명은 너무 말이 없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글 벤처스에 이제 한 3,300억 원 원화로 그 정도 투자 유치를 해서 되게 본인도 신나고 이제 리프트를 처음에는 살려고 해요. 리프트를 인수하려고 해요. 저희가 M&A 네. 특집은 아니고 M&A 주제로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제 방법이죠. 경쟁자.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M&A가 이렇게 흔해요. 페이스북도 메타도 처음에 페이스북 하다가 인스타그램 인수하고 하나씩 왓츠앱 인수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하나씩 인수했고 아마존도 그 비슷비슷한 것들을 계속 인수를 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어느 한 회사가 되게 많은 시장을 한꺼번에 하긴 좀 어렵고 우리나라는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각 계열별로 탁탁탁 모든 게 다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삼성이 뭐 LG를 전자를 인수하고 이런 게 되게 흔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시장이 크다 보니 독과점 걸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심사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많이 걸려서 안 되죠. 네. 안 엔비디아가 ARM 인수하려다가 네, 안 되고.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전 여기서 재밌었던 장면이 트래비스 칼리닉이 담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플렉스도 하잖아요. 허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구글 벤처스가 우버를 안 만나주려고 했었어요. 엄청 오랫동안. 트래비스 칼리닉이 소문 내던지 아니면 소문을 내게 했던지 그 구글 벤처스가 우버에 투자한다는 소문을 내서 구글 벤처스의 그 본부장 같은 분? 맞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인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너 드디어 찾아왔구나 하면서 이제 투자하러 온 거라기보다는 따지거나 혼내러 온 약간 맞아요. 그런 거였죠. 맞아요. 원래 처음에는 네. 소문을 내죠. 네. 마치 구글 벤처스가 우리한테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그렇죠. 네네. 결국에는 받아내는. 네, 결국 사실로 만들어내는. 네. 네. 뭐 승부사적인 기질이 상당히 네,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약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법을 어기지, 나중엔 법을 어겼지만. 근데 사업이 만약에 성공하려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다 그냥 너무 적법하고 너무 안정적인 데에서는 돈 버는 게 나올까 싶은 거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법이 잘못됐다. 네. 네, 그렇죠. 규제가 잘못됐다. 그 똑같은 스탠스를 저는 타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전 타다를 좋아하고 이제 지금도 타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었어야 됐나. 근데 또 거꾸로는 그렇게까지 안 해, 그게 이제 결국은 부러지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으면 아예 밟혀서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우버는 이제 해낸 걸 봤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그런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 구글 벤처스 투자를 받아서 전 트래비스 칼리닉 네. 마음 잘 모르겠는데 네. 구글 벤처스는 투자 쓰임이 있었을 것 같은 게 구글이 아주 오랫동안 웨이모를 비롯해서 이거 라이드 안 자율주행. 돌아가는 걸로 이제 그 자율주행을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방식이 테슬라의 방식은 이제 센서로서 네. 이렇게 카메라로서 이렇게 하는데 라이더는 위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쪽 잘 모르지만 그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모으는 양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근데 구글의 아주 큰 염원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건데 그 자율주행 데이터를 이제 주행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거의 일환으로서 우버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리프트 인수 협상하는 장면도 잠깐 나오는데 처음에 뭐 이사회끼리 17% 지분율만 남기고 리프트 경영진들한테는 17% 지분율만 남기고 뭐 나머지를 사오는 것처럼 협의가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트래비스 켈러닉이 협의 안 된 8%를 불러요. 너네 8%만 가져. 안 그러면 우리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더티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 심사역이었던 빌 걸리도 되게 밀접하게 일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정말 사무실도 드나들고 실제 이사회 한 자리를 네, 이사회 잡고 자리였고 있었고. 네, 되게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 불법은 아니지만 뭔가 좀 윤리적으로 찔린다,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낀다 이런 것 같은 모습을 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줘요. 빌 걸리는. 네. 근데 저는 그 보면서 그냥 똑같은 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빌 걸리요? 많이, 그냥 어쩌면 계속 동조했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게 거기서 이제 윤리와 자기도 LP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그 운용력으로서의 그 윤리가 이제 부딪히는 건데 거의 완전 초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단위의 이제 되게 낮은 밸류일 때 거의 첫 투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돈이 이제 엄청 불어나는 걸 이제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얘를 제 돈 거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막 부끄럽고 뭐고 그냥 이미 내 돈은 뭐 벌써 100배가 됐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잘 빠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죠. 네, 네. 아 이거를 아내랑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우버가 이제 자기랑 일을 하지 않지 않을까 네.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는 맞아요. 거죠. 너무 경영 개입을 해버리면 네, 업계에 네. 소문이 안 좋게 나고 맞아요. 그런 거 되게 그런 어떤 심사역 입장에서의 고민도 좀 볼 수 있어서 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VC들이 이 정도로 경영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케바케이긴 한데 네. 좀 세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다 이게 레퓨테이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선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긴 그쵸. 하지만 그래도 일부 이제 VC들 중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적당히 걸러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걸 무조건 다 따라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쵸. 뭐 어느 정도 이 사회라는 건 결국은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네. 네. 해주는 게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그거를 듣는 사람이 걸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아예 안 해버리면은 아예 들을 수도 없으니까. 네. 그리고 빌 걸리는 전설적인 투자자기도 해요. 네. GitHub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넥스트도어도 투자했고 스티치픽스도 투자했고 질로우도 투자했고 네, 그 벤치마크 캐피탈도 그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도 어쨌든 탑 5, 탑 10 안에 무조건 탑 5 안에도 드는 이제 되게 최고의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승승장구하는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문제점이 되게 많았죠. 모든 뭐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겉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돈도 좀 벌고 투자도 뭐 많이 받고 TV 자꾸 나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뭔가 골마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보, 그러니까 그레이볼이라는 어떤 유저들의 데이터를 좀 긁어가지고 좀 악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애플이랑 터지죠. 그러니까 애플이랑 그레이볼이 아니라 어떤 네. 다른 거였는데 그레이볼조차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애플에서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약간 정책을 위반하는 네네. 좀 투머치하게 뭔가 많은 걸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애플 캠퍼스로 부르나? 네, 그 네. 본사 쿠퍼티노로 부르죠. 그쵸. 네. 처음에는 그 에디큐라는 이제 앱스토어 아이튠즈 담당자가 전화를 했는데 네. 나중에 얘가 구라치다 걸려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애플 본사에서는 이제 공고 사항을 이제 지킨 걸로 나오는데 네네. 그 엔지니어가 집에 가서 해보니까 이게 얘네가 장난친 걸 이제 알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바로 팀한테 전화를 해요. 팀쿡. 네. 근데 그 팀이 팀쿡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팀쿡이 우리가 지금 앱스토어에서 네 앱을 그러니까 우버 앱을 삭제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세게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잘 넘어가요. 막 핑계를 댔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네, 중국. 중국에서 너무 아니, 사기가 많다? 사기. 아니, 그러니까 사기가 중국에서 이제 조작하는 게, 그러니까 승차를 많이 했다고 어뷰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그 애플 정책으로서는 이제 확보할 수 없고 중국도 이제 제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했었어야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핑계로 뭐 잘 둘러대긴 하는데 네. 결국에는 그런 이슈도 있었다. 네. 근데 또 중국 사업을 우버가 중국 사업에 돈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꽤 많이 썼는데 네. 디죠. 디디 취싱. 뭐 디디가 그 전에 뭐 2개 회사 정도 유력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합병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는 공산당이라는 이제 무서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조건 공산당이 밀어줘야만 맞아요. 성공을 할 수 있는 중국의 테크 업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가까운데도 정보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거기도 엄청 그 정부와 당이 밀어주는 그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고 신기한 게 많이 생기고 있을 텐데 잘 모르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아무래도 그게 저는 그 언어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영어로 제공되는 정보들보다는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앨리스는 거랑 모든 언어가 다 접근이 자유로우시잖아요. 중국어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제 거기도 뭐 구글로 찾을 수도 없고 바이두고 그다음에 다 차단돼 있죠. 네. 근데 중국 사업도 이제 빌 걸리는 되게 반대를 하는 게 돈을 회수를 하기가 힘들다. 근데 이게 되게 맞는 말인 게 네. 중국에서 돈을 빼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중국 사람을 어떤 대표로 조인트 해야 벤처만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FDI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조인트 벤처도 굉장히 희한한 형태로 돼 있어요. 계약으로만 딱 돼 있고 그래서 다수 지분은 어쨌든 중국 안에 있는 어떤 회사 사람이 해야 되고 소수 지분을 했는데 그러면 이 대표로 돼 있는 그 중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사적인 계약으로 이어져 있는 굉장히 정말 불안정한 그런 네. 구조, 그런 구조로 들어간다고 해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게 있죠. 네. 그래서 뭐 상해 같은 뭐 경제 특별 지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만 아마 좀 예외가 있고 다른 성들에서는 거기는 이제 성이죠. 그런 데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계약이 좀 지저분할 거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그 금융이 너무 빡세서 우리나라 만만치 않은 관치금융인가요? 관치금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은행의 지분을 거의 다 아마 정부가 가지고 있기 정부가 때문에. 갖고 있을 거예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큰 회사들의 대기업의 네. 지분을 정부가 많이 갖고 있을 거라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외화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배당 같은 것도 되게 까다롭고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조언을 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VC의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케이스를 알고 있고 하니까 이제 미리 조언을 주는. 근데 말을 안 들었죠. 트래비스 켈러닉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냥 중국 사업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많이 좀 까먹지 않았을까. 네. 네. 그 비용 관리 측면에서 프로모션 엄청나게 뿌렸어요. 맞아요, 초반에. 맞아요. 한국도 어쨌든 들어왔다가 바로 실패하고 나가고 서울시에서 다시 금지했죠. 네, 조인트 벤처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어떻게 뭐 OT로 지금 돼 있는 거죠? 네네. 네, 택시로 그냥 다시 들어온 그런 형태인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아마 형사 처벌되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바로 철수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 형사처벌인데 미국에서는 그 크리미널 케이스가 된다는 게 엄청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쨌든 거의 뭐 감옥에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네네. 엄청 큰 일이고 무섭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형사처벌을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약간 과태료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크리미널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개인이 가는 거예요. 그쵸. 법인이 과징금을 받거나 법인이 뭘 드는 게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갈 수 있어? 내가 이 사업하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여튼 형사처벌 되니까 바로 접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사업에 이제 돈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거 사내 문화. 네, 그러니까 사내 남성 문화. 중심의 문화. 네. 이제 여성 이제 그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근무자, 엔지니어들은 이제 다 네. 나가고,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되게 잘 했던 엔지니어가 있었, 그 수준? 네네, 수산 있었는데, 파울러.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성추행도 당하고, 팀장이라는 그쵸. 분이 이제 계속 찝적대고, 맞아요. 그래서 오스틴도 심지어 그 되게 초기에 입사해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넘버 일도 4, 넘버 잘하고 5 예, 뭐 잖아요. 인플로이 넘버 4라고 하는 오스틴마저도 성희롱을 당하거든요. 네. 성추행을 당하는데 그걸 HR에서도 그렇고 트래비스한테 직접 말해요. 오스틴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트래비스는 욕만 같이 해주고 아무런 해결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돈 때문에 이악 물고 참은 거죠. 그렇죠. 오스틴은. 네. 0.5%. 네. 이악 물고 참아서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바를 11년을 다니잖아요. 네. 야, 진짜 대단한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버텼다는 것 자체가 버티면 승자인 거죠. 물론 일도 잘 했겠지만 일단 그런 컬처 문화가 네. 일단 정말 좋지 않았다. 그런 남성 중심의 문화가 어쨌든 한국과 또 엮여가지고 문제를 한번 일으키기도 했었죠. 아, 한국에 와가지고 와서 뭐 강남 룸살롱. 네, 룸사롱 가서 바로 진짜 네. 네 룸사롱 가서 뭐 그리고 뭐 미국에 있을 때도 뭐 미국에서도 가나 봐요. 뭐 스트리퍼 바 이런 데 네네네. 가가지고 뭐 이런 장면들 계속 나오고 동영상 유출이 좀 컸죠. 기사한테 욕하는 거. 네. 이 트래비스 켈러닉이 이제 스트리퍼 바에서 술을 먹고 여자를 양옆에 끼고 네. 우버를 탔는데 기사가 알아본 거예요. 트래비스 켈러닉을 알아봐가지고 나 2010년부터 했다. 익스클루시브 우버 드라이버를 완전 초기부터 드라이버를 해서 익스클루시브 드라이버로 했는데 아마 그 계약을 이행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을 원래 마일당 더 많이 쳐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가격을 깎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익스클루시브로 하기 위해서 막 비싼 차도 사고 했는데 그 차 할부도 못 갚아서 차도 막 뺏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 같이 얘기를 했는데 트래비스가 그거를 제대로 대응을 못하죠. 그래서 그게 블랙박스에 다 찍힌 게 유튜브에 공개가 올라가가지고 되죠. 네. 네. 그것 때문에 또 엄청 문매를 받고 네. 그리고 PR팀은 심장마비 걸릴 뻔하죠. PR팀이 진짜 시겁하죠. 그러니까 PR팀 입장에서는 뭐가 있으면은 말을 해달라. 그래야 이제 대응 전략을 짜는데 말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더 이제 미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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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되게 온갖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냥 뭐 아동 납치라든지, 아, 맞아요. 뭐 성폭행이라든지, 네. 택시, 그 우버 기사에, 그리고 네. 뭐 우버 기사가 살해당하는. 강도, 네, 살해. 전 세계에서 온갖 일이 다 네.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 대응보다는 약간 무대응에 그쵸. 가깝게 플랫폼이니까 우리는 네, 그냥 책임이 없다. 네, 관리를 거의 안 한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정말 자유시장이니까 플랫폼은 그냥 기능적인 것만 제공하면 된다? 근데 한 번 그거를 제공하기 그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올 걸로는 생각은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은 어쨌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버 같은 공유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뭐 말초적인 그 이익이 싼 거잖아요. 비슷한데 퀄리티는 이동은 하는데 뭔가 되게 깔끔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약간 낮은데 반값이야.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근데 그게 만약에 기사 관리를 시작한다든지 그런 거에 다 책임을 지게 된다든지 하면은 아마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사업이 안 되죠. 사업이 비용 안 될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데는 본 적은 없어요.
플랫폼이 진짜 자기 서비스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근데 이게 초기에는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가설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의 통제권을 가지고 좋은 이제 기억을 남긴다. 그래서 온보딩 하기 위해 뭐 예를 들어 쿠팡도 초기에는 이제 직고용 네. 라이더 했었고 배민도 일부 이제 직고용 라이더를 썼었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커지면 이제 오픈 마켓 네. 형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되게 여러 업계에서 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면서 싸게 들어 진입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가 막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줘요. 조금씩 받아지는데 당연히 가격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근데 저는 반대로 규제 당국이나 노동자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사실상 지시를 하거든. 어디로 가라, 뭐 이제 지령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걸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계약한다는 거는 그 어떤 회피 방법인데 그게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로서 당연히 저도 이거는 그 실질적인 고용이기 때문에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소비자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럼 가격을 올려도 돼? 그러면은 그건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퀄리티 컨트롤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론 사업적인 당장 관점에서. 네, 물론 단기적으로 짧게 보면은 BM이 안 나온다, 뭐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면은 사용자들은 쓰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위험하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제 생각에 그러면은 우버가 만약에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그쪽으로 간다면은 또 누가 진입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쨌든 싼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 그 사람들은 퀄리티가 좀 약하더라도 싼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그 시장으로 다른 우버2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사실 이것도 하나의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기사들한테 대한 지급하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기사 관리죠. 어떻게 보면 라이더들 관리, 파트너들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을 이제 생각하게 네. 되고 그래서 네. 변수를 없애버리자. 그쵸. 아.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머리로 움직인다. 네, 기사가 없어야 된다 네. 해가지고 자율주행 엔지니어를 구글에서 빼오죠. 이제 구글에서는 어쨌든 그 안전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구글은 또 대기업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담당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뭔가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시범 운행을 한다거나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엔지니어 스스로도 약간 불만에 차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트래비스 켈러닉이 잘 이제 꼬셔가지고 위험해도 일단 해봐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꼬셔서 거기서 그 사람을 데려오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팀원 한 20명을 같이 데리고 맞아요. 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뭐 자율주행 개발을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비용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매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소송을 당하잖아요, 구글한테. 아, 맞아요. 구글한테 소송 당한 게 제일 컸고, 그리고 그 다른 이제 투자사에서 그 사람, 그 이름도 레반도프스키예요. 네. 그 사람 해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그거를 트래비스 칼리닉이 직접 하지도 않죠. 에밀을 보내잖아요. 그 차에 타고 있다가. 아, 그쵸. 접는. 맞아요. 이제 그 뒤에 해고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뭐 접는다 아니면 나가라 그런 비슷한 말을 이제 에밀이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구글에서 개발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송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럼 맞아요. 네. 근데 되게 웃겼던 반응이 뭐냐면 결국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9.7GB가 다운로드 받아진 흔적을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엔지니어는 슈퍼 엔지니어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흔적을 안 남기면 안 남길 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최대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렇듯 자기는 일부러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냐. 그래서 흔적을 일부러 남기는 아, 거더라고요. 정말요? 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 대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료 다운받는 방법을 구글에서 검색하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벙찌는 약간 네. 그런 장면이 근데 있어요. 이게 경쟁사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나 그 기술을 빼오거나 데이터를 빼오는 그런 게 되게 그냥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초기 기업에는 그냥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있었잖아요. 그 크래프톤 웨이에서도 처음에 어쨌든 게임 개발자들 다 데리고 와서 물론 데이터는 하나도 안 가져왔다고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바로 하드 당하고. 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뭐 네. 검찰 형님들 압수수색 와가지고 당해가지고 하드 다, 털려요. 네. 크래프톤도 초기에 네. 어쨌든 사업 시작할 때 그 어디였었죠? 그 리니지 NC 쪽에서 기술자도 엄청 네. 뽑아오는 과정에서 소송 당하고 네. 압수수색 당하고 네.
그랬던 점이 있고. 근데 그때 참 되게 웃겼던 게 이제 하드 뺏겼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겸사겸사 워크숍을 가고. 멘탈 멘탈 되게 강하다. 아, 일을 못 하네? 워크숍을 가. 그 무슨 자신감이죠? 그러게요. 아무 좋은 거죠. 대단하네요. 네. 트래비스 켈러니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리아나 허핑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약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뮤즈죠. 네. 트래비스 칼린에게. 트래비스 켈러니의 엄마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되게 아리아나 허핑턴은 끝까지 트래비스 편을 들잖아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사임할 때는 잘 타이르긴 하지만 타일러서 사임하는데 근데 그 마지막 하긴 협상의 하지만 키도 아리나 허핑턴을 보냈죠. 그 빌 걸리의 전략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나랑 대화해서는 절대 이기거나 지거나 아무튼 어떤 결과가 안 나올 건데 그래서 그 두 명 처음에 보냈을 때는 엄청 강력하게 나오다가 맞아요. 허핑턴이 보냈을 때 그 두 명이 다른 이사회 멤버였나요? 아니면 아마 자기 심사역 약간 심사역으로 저는 그쵸, 이해했어요. 저도 네. 심사역인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심사역도 사임하면서- 처음에는 거절하잖아요. 이거 나 맞아요. 했다가 커리어 끝난다. 그쵸. 너는 파트너고 돈 그쵸. 많이 벌었고 하지만 나는 이제 창창한데 그쵸. 네. 이걸 나에게 시키냐. 그쵸. 사실은 그렇죠. 자기 포트폴리오 회사의 창업자한테 나가라고 네. 하는 거니까. 사임 또는 이제 블레임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다음 트래크 레코드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갔지만 당연히 거절하고 아리아나 허핑턴이 잘 구슬려가지고 결국에는 사인하게 만들죠. 저는 아리아나 허핑턴 연기한 우마 서먼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아리아나 허핑턴이 스위스인가 스웨디시인가 그 영국인이거든요. 그리스인 아니었어요? 그리스계 영국인이니까. 그리스 아무튼 얘기 계속 하던데? 다른 유러피언의 이제 태생의 이제 영국인인데 우마 서먼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러피안 액센트를 하는 네, 거죠. 완전 네. 액센트가 네. 그래서 그걸 연기를 근데 그 전체에 따라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리아나 허핑턴 사진을 또 봤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닮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제 스타일로 하고 대단하다 진짜. 연기 진짜 잘한다 우마 서먼. 근데 전 되게 그 스타트업 대표라면은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 대표라면 아리아나 허핑턴 같은 사람 한 명 옆에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되게 워워를 시켜주잖아요. 받아주고 워워해주고. 워워해주고 약간 네. 되게 트래비스는 엄청 호전적이고 정말 슈퍼펌프드 돼 있는 사람이고 가끔은 자제가 안 될 정도로 막 되는데 한 명 이런 사람이 옆에서 좀 이렇게 침착감을 찾아주고 막 명상도 시키거든요. 앉혀놓고 갑자기 숨을 쉬어라고 하던데. 근데 또 말을 듣고 앉아요. 말을 또 잘 들어요. 네.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빌 걸리도 그렇고 그 구글 벤처스 그 변호사 출신 심사역도 그렇고 얼마나 그런 호전적이고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 많이 봤겠어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야 이놈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미친놈이다. 너무 선을 넘었다. 네. 온갖 그 호르몬이 넘치는 사람들을 봤는데도 지금 저런 애 하는 걸 이제 봤을 거예요. 네, 지금 제이콥은 급히 일이 생기셔서 네, 가셔야 중요한 된다고 일을 해서, 하러 가셨고. 네,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셔서 저희끼리 이제 나머지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도 뭐 슬슬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트래비스가 정말 신기한 캐릭터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화까지 됐겠죠? 물론 이런 사람 많겠지만 거의 본질이 전도되다시피 하기까지 정말 이기는 거에만 집착을 했던 것 같이 좀 느껴졌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우버를 되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어디 누구 주주였나 아니면 어떤 공동 창업자가 그 너무나도 사랑하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매몰돼 있고 이 우버의 성공에 너무 그 eager하다. 그쵸. 네,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우버 자체를 성공시키는 거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우버는 어쨌든 기사들이라든지 탑승하는 고객들을 좀 만족시켜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여기도 삼면 시장이죠. 공급자, 돈 내는 사람, 그리고 그 기사들. 네. 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좀 실현시키는데 좀 더 집중을 했었으면 좀 더 오래 뭔가 사랑받고 네.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게 성공의 척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게 이 사람에게 되게 큰 가치 아니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승리. 네. 업계에서 1등 하는 거. 네, 1등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 누르고. 점유율 높이고. 네. 그러니까 목적을 수단보다 훨씬 더 중요시 하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어떤 회사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그 직원들의 월급도 줘야 되는 거고 회사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거를 빼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선을 많이 넘었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결국에는 또 지속 가능함의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또 ESG를 맨날 얘기하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물론 아직 우버는 남아있지만 반대로 구직자 우위의 시장이잖아요. 최근에는 IT 업계는 특히나. 그쵸.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이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적어도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네, 맞아요. 라는 생각도 컬처 있어요. 관리하는 거 중요하죠. 음.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를 나가게 됐고 우버는 2019년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1,200억 달러 가치로 상장을 했는데 1200억이면 120조? 네. 어. 근데 상장하자마자 네. 떨어졌대요. 아. 한 20% 정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미 밸류를 너무 높여서 상장을 했었고 네. 지금은 또 IT 겨울이고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마지막에 그 사임되고 나서, 사임되기 직전인가? 그 각각 각계격파 하려고 가잖아요. 전화도 하고. 아 맞아요. 전화 그러니까 엄청 공동 돌리죠. 창업자들이랑 네. 이제 이해관계자들이랑 각계격파를 하러 가는데 저는 거기서 또 반전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설득이 되거나 말을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해가지고. 그러는데 반전이 없었죠. 네, 맞아요. 그 설득을 했던 거는 주주들한테 나를 사임시키지 않도록 투표를 해달라고 이제 전화를 돌린 거인데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아리안 허핑턴만 네 편인 것처럼 이제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임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네. 어쨌든 저는 이 드라마 되게 저의 직업과 관심사의 특성상 거의 최고의 창업 관련 드라마와 영화였다. 저도 위크래시드랑 다른 의미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크래시드는 약간 그 주인공 부부가 개그캐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웃겼잖아요. 약간 바보 같은? 네, 잔잔하게 돌아있는 그게 웃겼다면은 이거는 정말 욕망의 어떤 눈이 멀어서 막 돌진하는 그런 탱크 같은. 사람. 네, 거기에 또 VC나 뭐 이런 직원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도 잘 그린 것 같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근데 트래비스 칼리닉 되게 좀 좋았던 점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패닉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프레임을 짜고 해결을 하지? 이런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는 게 저는 되게 와 그래도 넌 창업자면 저런 데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물론 엄청 피곤하고 또 되게 나의 윤리와 이제 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런 면은 되게 대단한 것 같다. 아무튼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지금 티빙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네, 협찬. 네. 협찬은 기대하지 않고 TV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도 나와 있다고 하셨죠? 네, 슈퍼 펌프트. 책이 훨씬 더 자세하고 정말 이거는 그 스타트업 이제 경영자들이나 VC들한테 교육 자료로서도 충분한 네,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은 누가 쓴 거예요? 무슨 기자가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뉴욕 타임스 기자인가? 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드라마도 너무 재밌었고 또 앞으로 이런 작품들 종종 나와서 저희가 또 리뷰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